아니, 운전고 애들 다 야자해가지고. 자, 봅시다. 이제 우리가 방학 기간 동안에 배웠던 게 물리가 1단원부터 3단원까지 있거든? 방학 기간 동안에 어디까지 배웠니? 상대성 이론 딱 1단원 끝냈습니다. 1단원. 근데 지금 여기 개념 완성 파트에서는 5강씩 쪼개놨어. 그래서 1단원 5강, 2단원도 5강, 3단원도 5개인가? 4개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잘라줬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얘기를 해주면 1단원만 엄청나게 내용이 많고 2, 3단원 내용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 뭐 4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뭐 전반사와 파동의 간섭 요것 좀 할 거 있고, 그 다음에 광통신에서도 전반사 부분, 그 다음에 파동의 성질 할 게 거의 없어. 2단원도 여기가 강은 5개로 쪼개놨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뭐 전기력과 원자 여기도 별로 없고 에너지 준위 에너지 때 거의 없어요. 그냥 여기 전체에 싸그려서 전기력, 여기 다 싸그러뜨려서 자기장 요거밖에 없고 다이오드 하나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2단원도 굉장히 내용으로 보면 작아요. 1단원이 물리 1의 거의 절반 정도 돼. 그 절반까지를 우리가 방학기간 동안 한번 선행학습을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운동부터 힘과 운동, 일과 에너지 이렇게 3개로 나눠줄 건데, 기본적인 학교에서 한번 얘기해 줄게. 일단 뭐 학교마다 약간씩 범위는 달라요. 물리는 화학이나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은 학교마다 좀 많이 다를 수 있는데 물리가 또 많이 다른 게 첫 번째, 여기까지 무조건 공통이야. 근데 이제 힘과 운동 바로 다음에 운동량, 충격량이 나오거든. 일과 에너지 하기 전에. 작년 기준으로 얘기해 줄게. 이거 뭐 바뀔 수도 있어. 근데 운동량, 충격량까지 나온 학교가 지산고, 동패고, 교화고. 3개는 여기까지 나왔어. 근데 일과 에너지까지 나온 학교가 운전고랑 한빛고 이렇거든. 근데 그 한빛고의 대단하신 물리 선생님께서 지금 육아휴직 때문에 쉬고 계시니까 그나마 한빛고는 좀 바뀔 가능성이 좀 있고, 운전고는 아마, 근데 운전고 물리 선생님이 이번에 또 한빛고로 넘어가셨거든. 뭐 이제 그 학교 선생님 특징을 좀 아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 운전고 물리 선생님이 한빛고 가신 분이 그 엄청 뭐 나쁘진 않아요. 이제 평가를 내가 들어봤을 때는 나쁘진 않고 물리 수업도 이렇게 재밌게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 뭐 아무튼 간에 그분이 이제 또 한빛고로 가셨으니까 일과 에너지까지 또 나올 수도 있는데, 예, 동패고랑 지산고가 아마 여기까지 나올 거예요. 근데 문제가 이게 매우 어려워. 이게 전체 물리 원 중에 제일 어려운 파트예요.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려운 파트가 여기입니다. 여기도 어려워. 그럼 연력학 법칙 난이도 하나, 상대성 이론 난이도 뭐 1.5 정도 되겠다. 전기력 난이도 하나, 에너지 준위 난이도 하나, 이런 식이니까 여기가 제일 어려운 파트가 다 몰려 있는 거야. 다. 그래서 이거를 학교마다 난이도를 어떤 식으로 조정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운전고는 확정됐어요. 운전고는 무조건 1컷이 70점대입니다. 1학기 중간고사 무조건 1컷이 70점대. 그 다음에 지산고도 1컷이 한 80점대 중반 정도로 낼 거고 조금 난이도가 있을 거야. 한빛고는 그 선생님이 특성이 있어가지고 문제 완전히 난이도가 다른데, 작년에 보면은 1컷이 80 몇 점 이렇게 될 거거든? 1컷은? 80점대 중반 정도 됐어. 한빛고가. 근데 2컷이 바로 60점 돼요. 3컷이 50 초반이야. 그러니까 50점 맞으면 3등급이야, 그냥, 한빛고는. 근데 그분이 지금 휴직 중이니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건. 근데 아무튼 이게 너네가 지금 배우는 중간고사 파트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파트이기 때문에 일단 내가 수업할 때는 오늘 여기 끝낼 거고, 다음 시간에 뉴턴 법칙에서 끝낼 거고, 그 다음 시간에 그 운동량, 충격량, 그 다음에 일과 에너지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4번 수업으로 끝낼 겁니다. 중간고사 범위는 화학이랑 똑같아. 4번에서 끝내.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심화 문제만 풀 거예요. 4번까지는 내가 주간지를 줄 거야, 항상.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화학이랑 똑같아. 주간지를 주는데 이건 난이도가 낮아요. 쉬워. 그 얘기는 물론 쌤 저는 좀 어려운 문제 풀고 싶은데요. 뭐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쉬운 문제 주는 이유는 다 따라오라는 거예요. 낙오자가 한 명도 나오면 안 돼. 무조건 다 따라와야 돼. 다 따라오다가 이제 4주차가 끝나게 되면 5주차, 6주차, 7주차까지 갈 건데 여기는 난이도가 중상 정도로 올릴 거예요. 얘는 상이야. 얘는 극상이에요. 그러면은 중상 정도인 문제가 수능 특강 2점과 3점 사이 정도가 된다고 치고, 상 정도가 수능 특강 3점짜리입니다. 그럼 극상은 뭐야?
수능, 모의고사, 킬러 문제만 모아서 할 거예요. 그러니 너네들이 이걸 흐름으로 잘 따라와야 여기까지 가는 거야. 그래야 학교 시험에서도 내신 1등급, 2등급까지 기대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못 따라오고 여기 중간에 낙오한다. 3등급도 쉽지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돼. 어떻게든 안 돼도 끝까지 되도록 해.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방학 기간 동안에 아마 한번 배웠기 때문에 아마 이거 주간지 정도는 밥 먹고 공부했다면, 복습했다면 충분히 풀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니까 누구나 다 풀었으면 좋겠다. 근데 주간지에서도 너무 쉽게만 내면 안 되니까 한 25문제에서 30문제 될 거거든? 그 중에 한두 문제 정도만 약간 난이도를 높일 거고 나머지는 난이도가 하에서 중하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찌됐든 오늘 맨 앞에 여러 가지 운동 파트부터 시작을 합시다. 자, 맨 앞은 내가 방학 기간 동안에도 많이 얘기했고 통합과학 때도 많이 얘기했던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자, 물체 운동 파트에서는 제일 먼저 이동 거리, 변이, 속력, 속도 이런 개념이 나오거든. 자, 방학 기간 동안에 들어보신 분들은 완벽하게 이제 체화시켜야 되고 처음 듣는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조금 늦었기 때문에 집에 가서 복습을 좀 꼼꼼히 하시고 문제도 좀 많이 풀어 보셔야 돼요. 근데 방학 기간에 공부했던 인간들도 아까 화학이랑 똑같아. 아는 게 없어요. 제대로 아는 게 없어. 그래서 처음 들어왔다 치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몇 가지 물리학에서 중요한 단위도 얘기 좀 해줄 테니까 봅시다. 자, 첫 번째 우리 물리학에서 앞쪽 파트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다루는 부분이 속도와 속력의 개념이 첫 번째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개념에서 속력 구하는 식 또는 뭐 속도 구하는 식이 우리 초딩 때부터 배웠던 거속시로 구하잖아. 거속시가 요거 너네 초딩들도 알아. 초딩들도 거속시. 그럼 속력 구하려고 한다. 빼면은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다. 뭐 이렇게 다 알 건데 속력이든 속도든 시간의 단위는 어차피 세크입니다. 초예요. 초. 자, 근데 여기 거리에 대한 이 값이 다르죠? 속도의 거리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하니? 변위라는 표현을 쓸 것이고 속력의 개념에서의 거리는 말 그대로 진짜 이동 거리입니다. 그럼 변위와 이동 거리의 차이가 뭐야? 방향을 고려하냐 안 하냐 이걸로 변위와 이동 거리로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일단 어떤 A라는 사람이 있대. 요 사람이 100m인 요 지점까지의 거리를 간 다음에 다시 20m 지점까지 돌아왔어. 자, 여기까지 갔을 때 A에 걸린 총 시간이 10초래.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평균 속력, 그 다음 평균 속도 값이 다르죠? 자, 일단 속력은 내가 내 발로 걸어간 이동거리만 생각하는 거야. 그럼 내가 간 거리는 100m를 간 다음에 다시 20m 돌아온 거죠? 그러면 내가 내 발로 간 게 몇 미터 간 거야? 120m 갔죠? 그럼 평균 속력은 전체 걸린 시간을 전체 간 거리로 나누면 땡이야. 그러면 12m/s라는 평균 속력이 나오죠. 근데 평균 속도는 벡터량. 벡터의 뜻, 변위의 뜻은 방향입니다. 방향. 그럼 변위는 개념이 뭐야? 변위는 출발점에서 도착점을 이은 직선거리. 이걸 변위라고 합니다. 그럼 출발점이 요 점이고 도착점이 요 점이야. 이걸 이은 그냥 직선거리만 변위라고 해야 해. 그럼 지금 직선거리가 몇 미터겠냐? 80m죠. 100m에서 그냥 20m 빼면 되니까. 그래서 변위는 전체 변위가 시간으로 똑같이 나눠주니까 평균 속도는 8m/s가 됩니다. 그래서 평균 속력이랑 평균 속도의 개념은 그냥 간 거리를 내가 진짜 간 거리로 생각하냐? 속력이고요. 내가 간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이은 직선거리를 속도라고 합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돼. 자, 그럼 문제가 이제 원운동이 나오죠. 원운동. 자, 지금 어떤 물체가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움직이고 있대.
자, 근데 여기 원의 반지름이 R이야. 그 다음 요 물체가 이렇게 한 바퀴 움직였다고 칩시다. 한 바퀴 움직이게 되면은 평균 10초 걸릴 때 10초. 예, 지금 반지름이 R이고 그럼 평균 속력은 얼마야? 평균 속력은 똑같아. 전체 걸린 시간을 전체 거리로 나누면 됩니다. 그럼 평균 속력은 전체 걸린 시간이 10초고 여기 아니죠? 지금 여기서 전체 걸린 시간이 10초고 그때 간 거리가 얼마야? 원에 둘레잖아. 원주죠, 원주? 2πr. 요게 평균 속력이에요. 이게 그냥 평균 속력이야, 이게. 근데 평균 속도는 얼마야? 10초 만에 한 바퀴 돌았는데 변위로 생각해야 되잖아. 그럼 변위는 얼마니? 0이죠. 그래서 평균 속도는 0입니다. 출발점에서 점이야, 점. 출발점에서 도착점을 이은 직선 거리가 변이란 말이야. 근데 출발점도 여기고 도착점도 여기잖아. 그럼 얘는 변이가 없는 거예요. 얘는 평균 속도가 빵입니다. 안 어렵지? 그럼 문제. 절반 갔어. 절반. 한 바퀴 갈 때가 10초니까 절반 가면은 몇 초니? 5초죠. 그럼 절반 갔을 때 평균 속력은 얼마고 평균 속도는 얼마야? 니들 구할 줄 알아야 돼, 이거. 평균 속력은 얼마야? 평균 속력은 똑같아. 전체 걸린 시간을 전체 간 이동 거리로 나눠야 돼요. 근데 원주가 한 바퀴가 2πr이니까 반 바퀴면 얼마야? πr이죠. 2πr 아니라 이게 평균 속력이 그냥 저기 그냥 5분의 πr 미터 퍼 세크 이렇게 하면 돼. 이게 평균 속력인데 평균 속도가 이젠 0은 안 되죠. 왜? 변이가 있으니까. 똑같다. 시작점에서 도착점까지 이은 직선거리예요. 근데 반지름이 R이니까 지름이죠, 여기. 직선거리는. 그럼 얼마 되는 거야? 5세크 등에 2R. 요게 되죠. 요게 이제 평균 속도가 됩니다. 2R. 평균 속도. 결국은 직선거리로만,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직선거리로만 생각하는 벡터량을 속도값이 돼요. 예, 변이값이라고 정의를 하고, 속력은 진짜 이동한 거리를 얘기합니다. 자, 가끔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이제 나오게 돼요. 이제 돌아가는 문제 유형이 물리1이야. 다시, 물리1은 직선상의 운동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직선상이라는 거는 앞으로 가던가, 뒤로 가던가, 둘 중 하나다 이거야. 아니면 이런 원 운동 같은 이 개념만 알면 돼. 근데 이제 물리2로 가면은 직선 운동이 아니라 A라는 사람이 50m 앞으로 갔어. 근데 옆으로 50m를 또 온 거야. 여기까지 갈 때 걸린 시간이 또 10초래. 그럼 또다시 평균 속력 구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평균 속력. 10초 만에 100m 간 거죠. 그럼 얘는 10m/s가 평균 속력이겠지. 근데 평균 속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출발점에서 도착점을 이은 직선거리가 변입니다. 뭐 이거 피타고라스 못하는 새끼는 없겠지? 그럼 10분의 여기 거리가 얼마야? 1대 1대 루트 2니까 50m이겠죠? 그래서 이제 평균 속도 값은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변이 값이 뭐고, 이동 거리 값이 뭐고, 이거에 관련된 값이 속도와 속력에 대한 정의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최근에 이런 문제가 좀 가끔 출제 잘 되거든? 이런 문제를 좀 잘 기억하시고. 자, 여기서 근데 한 개만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보자. 지금 물체가 등속 원운동 한대. 원운동. 자, 등속 원운동의 뜻은 뭐니? 등속의 뜻이 뭐야? 등속. 등속의 뜻은 속력이 일정한 겁니다. 속도가 아니야. 속력이 일정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운동은 물론 등속 원운동이 맞아. 근데 물리1에서는 등속 원운동이라는 거를 다루지 않아요. 그럼 물리1에서 뭘 다루냐? 등속 운동하냐? 가속 운동하냐? 등가속 운동하냐?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해. 그럼 지금 등속 운동의 뜻은 여기서는 쌤 등속 원운동이니까 등속이죠? 가 아니라
물리원에서 얘기하는 등속 운동은 등속 직선 운동입니다. 그럼 얘는 의미가 뭐냐? 속력과 방향까지 같아야 우리 물리원에서 얘기하는 등속 직선 운동의 뜻이 돼요. 그럼 얘는 등속 원 운동이기 때문에 등속 직선 운동에는 해당이 안 되죠, 당연히. 다른 거잖아. 원 운동인지 직선 운동인지. 그럼 얘는 여기엔 안 들어갑니다. 등속 직선 운동은.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거. 그러면 얘를 표현할 때 얘 또는 얘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들어갑니다. 가속 운동이랑 등가속 운동의 정의를 잘 기억해야 돼. 등가속의 뜻은 뭐니? 일단 가속도라는 개념이 뭐야? 가속도. 내가 뭐라 그랬어? 가속도는 번역을 잘못했다. 뭐라고 번역해야 된다? 시간당 속도 변화량. 속도 변화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속이 있다는 것은 속도 변화가 있는 거예요. 등속이니까 속도 변화가 없는 거고. 근데 등가속이니까 요 변화량이 일정하면 등가속이야. 단 등가속 운동이든 가속 운동이든 속도만 생각하면 안 돼요. 뭐까지 고려해야 돼? 방향까지 고려해야 돼. 방향까지. 즉 등가속 운동의 정의는 속도 변화가 일정하고 방향이 같아야지만 등가속 운동입니다. 방향이 같아야 돼. 그러면 지금 이 운동은 등가속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절대 못합니다. 왜? 여기에서의 방향은 원의 접선 방향이 운동 방향이야. 여기서의 방향은 원의 접선 방향이 운동 방향이라고. 여기도 원의 접선 방향 운동 방향. 운동 방향이 계속 변하죠. 운동 방향이 계속 변하면 이건 등가속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럼 뭐라고 해? 그냥 운동 방향이 계속 변하니까 가속 운동이다 라고 해. 자, 이제 외웁시다. 등속 원운동의 뜻은 속력이 일정한 원운동이고 이것을 따로 정의한다면 가속 운동이라고 정의한다. 방향이 계속 변하니까. 방향이 계속 변하면 등가속 아니라 그랬어. 얘는 방향까지 일정해야 돼. 방향까지. 얘는 방향이 변하면 가속 운동이다. 이제 외우라 했다. 등속 원운동은 다른 말로 가속 운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속도와 속력의 개념에서부터 출발을 할 건데 이제 상대 속도라는 개념이 이제 밑에 나올 거예요, 아마. 자, 보시면 속력이라는 게 뭐 시간분의 변이다. 뭐 속도는 속력이 시간분의 이동 거리고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다. 뭐 됐어요. 근데 순간 속도와 평균 속도의 개념이 나오는데 너네 수학에서 미적분 혹시 배웠냐? 특강할 때? 뭐 이제 아마 미적분 할 때 이거 나왔을 거예요. 순간 접선의 VT 그래프에서, ST 그래프에서 순간 이제 접선의 그래프가 순간 속도예요. 근데 요 지점부터 요 지점까지의 평균 기울기를 구하면 이게 접선의 기울, 순간 속도가 아니라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평균 속도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ST 그래프, VT 그래프, 뭐 AT 그래프 기울기가 계속 중요하게 나올 거예요. 기울기와 면적. 여기도 뭐 등속 직선 운동 나오는데 자, 그래프를 우리가 반드시 내가 바꾸는 방법들 많이 연습하랬지. 자, 그래프 몇 개만 보고 바로 이제 책을 한번 다시 볼게. 자, 이건 나랑 수업했던 분들은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질릴 때가 됐어요. 질릴 때가 됐지만 질리더라도 또 해야 돼. 굉장히 중요하다. 자, 내가 그래프 그려주는 거 맨날 몇 개 그리냐? 3개 그릴 거야. ST 그래프, VT 그래프, AT 그래프. 자, 이제 하나만 더 추가합시다. 우리는 힘과 운동이라는 것까지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FT 그래프까지 갑니다. 자, 물리 원의 앞쪽 파트에서는 무조건 4개의 그래프만 완벽 해석해도 기본 문제는 다 맞춥니다. 물론 심화 문제는 그래프로 안 풀어요. 심화 문제는 식으로 풀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래프로 안 그려지거든. 근데 기본 문제는 다 풀려. 자, 일단 뭐 너무 쉬운 것들 이런 건 안 할 거고 여기만 봅시다. 자, 지금 이게 무슨 운동하고 있냐? 속도라고 합시다. 속도. 지금 V가 속도야. 그럼 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증가하죠. 시간에 따라서 일정한 속도 변화가 있는 걸 우린 무슨 운동이라 한다고? 이걸 등가속 운동이라고 한다고. 자, 이제 앞으로 너네 언제나 물리에서는 그래프가 등장하잖아. 그래프가 등장할 경우에는 항상 유의있게 봐야 되는 2가지가 있어요. 내가 뭘 항상 유의있게 보랬냐? 첫 번째, 기울기. 두 번째,
면적. 근데 이게 지금 뭘 보라는 거냐면 기울기와 면적 값을 보라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의미하는 걸 잘 찾아보시라고. 기울기와 면적의 의미, 각각의 그래프에서. 자, VT 먼저 봅시다, VT. 자, 일단은 VT 그래프가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거든. 속도는, 자, 뭐, 우리 아직 처음 공부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ST 그래프에서 S가 의미하는 게 뭐야? 이동 거리예요. 그럼 단위를 뭘 쓸까? 우리가 몇 미터를 갔냐라고 하죠. 단위는 미터를 씁니다. 그 다음에 V. 속력이든 속도든, 뭐 속도라 하면 뭐 정확히는 벡터 값으로 표현해야 되지만 뭐 의미 없어요. 속도는 미터 퍼 세크로 표현합니다. 내가 이게 물리든 수학이든 똑같아 그랬다. 퍼라는 게 뜻이 뭐였니? 퍼. 분수야, 분수. 얘 퍼를 이렇게 바꾸면 분수가 돼요, 분수가. S분의 M. 그래서 시간분의 거리. 여기 이제 속도라고, 속도. 자, 그 다음에 가속도라는 뜻은 뭐였냐? 가속도니까 번역을 속도를 가해진다라고 하라고 번역한 거지만 아니랬죠? 속도 변화라 그랬어. 근데 가속도의 단위는 좀 잘 외우셔야 돼. 단위가 뭐였어?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 했죠? 자, 근데 얘도 다시 뜯어보시면 세크 제곱분의 미터가 되잖아. 얘를 이제 번분수화 시켜주면 세크 곱하기 미터니까 얘 일로 이항시키면은 세크분의 미터분의 세크 이렇게 되겠죠? 그치? 이렇게 번분수 되면. 그럼 얘가 지금 뭐였냐? 미터 퍼 세크. 속도죠? 그래서 속도가 얼만큼 변했냐 분의 시간이 얼만큼 변했냐. 이게 가속도라고. 시간의 변화분의 속도의 변화.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얘를 또 다시 표현해 보면은 미터 퍼 세크다. 이렇게 되는데죠. 그래서 시간당 속도 변화량. 이게 가속도입니다. 오늘 뭐 여러 번 들어본 분들은 상관없는데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게 뭔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 가속도가.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편할 거예요, 가속도를. 시간당 속도 변화량, 이게 가속도다라고 생각하세요. 대신 얘도 속도고 얘도 속도죠. 속도는 내가 벡터량이랬지. 그럼 가속도도 벡터량이 맞아, 아니야? 여태까지 들었던 새끼들 다 얘기해봐. 속도는 벡터량이야. 방향 설정을 해줘야 돼. 가속도는 그러면 방향 설정 해야 안 해? 네. 당연히 해야지. 그렇지. 반말하든 상관없어. 누구나 해야 돼, 이거. 방향이 있는 겁니다, 가속도도. 야, 그런데 우리 F, 이걸 힘이라고 하죠, 힘. force. 힘의 단위는 뭐야? 몇 뉴턴이냐, 이렇게 단위하죠? 자, 근데 맨날 과학에서 많이 중요하죠? 과학에서 제일 중요한 식 퓨마라고 했죠. F는 MA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한번 뜯어볼게. A가 뭐였니? 가속도. 가속도는 벡터량이라고 했어요. 질량은 뭐, 질량이 어떻게, 방향이 어떻게 있어? 질량은 방향이 없어요. 근데 방향이 없는 물리량에다가 방향이 있는 물리량을 곱했어. 그럼 얘도 방향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당연히 있다는 겁니다. 힘도 벡터량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기억 잘해야 돼. 속도와 관련된 어떠한 물리량도 벡터량이에요. 방향을 고려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할 거지만 뉴턴 법칙에서 항상 이런 문제 많이 나왔잖아. 여기 물체 논 다음에 여기 물체 맨날 매달아 놓는단 말이야. 여기 물체가 2m이고 얘가 m이야. 그러면 얘 물체를 지구가 당겨지는 화살표를 표현하죠. 힘. 이게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힘의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도 방향을 고려한 벡터량이다 라고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어찌됐든 요 VT 그래프에서 먼저 해석을 해볼게. 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시면 기울기는 X축분의 Y축으로 구하잖아. 근데 X축의 증가량이라는 게 결국 시간 증가니까 델타 T가 됩니다. 그 다음에 Y축의 증가량이 델타 V네. 속도니까. 그러면 델타 T분의 델타 V. 아까 봤던 놈이죠? 뭐? 가속도지. 그래서 여기 이제 외워. 그냥 VT 그래프에서의 기울기에 해당하는 게 가속도다. 꼭 기억합시다. 야, 근데 지금 기울기가 변하는 것 같아? 안 변하는 것 같아? 여기부터 여기까지. 기울기가 일정하죠? 그러니까 이런 운동을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정의한다고. 그럼 등가속도 운동을 AT 그래프에다가 표현해보면 요리 되겠죠?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A, 지금 이게 기울기 값이. 그럼 만약에 지금 여기가 10초고, 여기가 100m/s래. 기울기는 뭐 이제 10이니까, 여기 기울기에 해당하는 가속도가 10m/s 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근데, 만약에 이 물체가 2kg짜리 물체래. 2kg. 그럼 2kg이라는 물체가 나온 순간에 얘가 2고요. 얘가 10이니까 힘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결론. 여기 AT 그래프에서 FT로 가기 제일 쉬운 방법은 그냥 질량만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이거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래프를 갖고 논다고 표현하거든. 그래프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은 굉장히 문제가 쉬워져요. 야, 그럼 지금 여기 질량 2kg니까 여기다 2를 곱하시면 20이라는 게 되고 이게 일정하게 되는 거죠. 그지? 시간은 다 동일한 X축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10초. 자, 그럼 여기서부터 첫 번째 이제 문제가 나와. 이걸 외우시자고 이제 처음 배우신 분들은 어쩔 수 없으니 한 번 듣고 잘 이해 안 되시면 내가 밴드에 올려놓을 테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 다시 무한 반복해야 돼. 이걸 이해 못하면은 우리 시험 범위 전체가 이해가 안 돼요. 계속 이걸 써먹을 거야. 계속. 그래서 이제 그래프 해석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지금 이 물체와 이 물체는 다 동일하게 2kg이라는 물체에다가 힘을 가해서 이 물체를 이동시키고 있는 같은 상황이에요. 같은 상황. 근데 다시 이 물체가 이런 그래프를 주면 무슨 운동한댔어? 무슨 운동?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 이걸 뭐라 한다고? 등가속 운동한다고. 그럼 얘도 등가속, 얘도 등가속, 얘도 등가속이죠? 같은 거니까. 자, 이제 외워. 등가속도 운동은 힘이 어떤 운동? 힘이 일정한 운동입니다. 꼭 외웁시다. 힘을 일정하게 계속 주면 당연히 물체의 속력은 일정하게 빨라지죠. 이걸 너네가 잘못 알고 있는 게 힘을 일정하게 주면 등속이래. 등속 아니야. 등가속이에요. 다시 등가속도의 뜻은 얘가 일정하죠. 일정한 값에다가 일정한 질량을 곱해봐. 값이 일정하죠. 그래서 등가속 운동은 힘이 일정한 운동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 힘이 일정한 운동.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지울게. 자, 아까 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볼게. 2kg짜리를 이쪽으로 20N의 힘으로 계속 줬다며. 그럼 가속도가 얼마라고? 10이라고. 가속도는 A에 대한 식으로 풀면은 M분의 F가 되죠. F는 MA에 의해서. 그럼 2분의 20이니까 10이죠. 자, 그러면 이 새끼가 10초가 됐을 때까지 받은 충격량도 계산할 수 있을걸? 자, 물론 우리 방학 때 안 배우신 분들은 그냥 듣고 말아. 다 할 거니까. 근데 충격량이라는 게 어떻게 구하냐? 충격량 구하는 식이 뭐야? 식을 모른단 말이야? 방학에 니네 공부 안 했어? F 델타 T로 구하지 않냐? 충격량은 F 델타 T로 구해요. 두드러 맞아야 될 인간들이 많다 지금 보니까. F 델타 T. F 델타 T. 면적입니다. 이 면적이 이 물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충격의 전체량이에요. 그럼 충격의 전체량이 200이 되네. 근데 내가 충격량은 뭐와 같다고 했어?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했죠? 운동량이라는 게 뭐에다 뭘 곱한 거니? MV. 그렇지, MV.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질량은 변할 수 없기 때문에 델타 V가 됩니다. 속도 변화량. 그럼 질량이 2kg고 속도 변화가 얼마야? 얘 운동량의 변화가 지금 얼마큼 생긴 거냐? 충격량이 지금 얼마라 그랬어? 200이 했잖아. 그럼 충격량이 200이니까 운동량 변화량도 200이 나와야 돼. 그럼 속도 변화가 얼마큼 나와야 돼? 100이 나와야죠, 100. 자, 요렇게 되면 이제 운동량이라는 게 결국 충격량과 같다. 요런 개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너네들이 꼭 기억할 부분은 뭐냐면은 속도 변화가 100이 나오고 얘 질량이 2다. 여기 이제 F 델타 T다 이렇게 되는데 봐봐. F 델타 T가
M 델타 V랑 같다라고 했지만 결국 이것도 아까 전에 요 식이에요, 이거. 이항시키면은 요렇게 되지. 그럼 얘가 없어지죠? 근데 델타 T분의 델타 V가 뭐랬어? 그래서 F는 M이에요. 그러니까 다 물리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 F는 M에서 다 출발이야. 그래서 이걸 항상 기억하시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래프는 VT 그래프입니다, VT 그래프. 이 VT만 해석이 되면 2로 1로 가든 옆으로 가든 다 갈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다시 면적 구해봅시다. 면적 구하는 공식이 원래 뭐에다 뭐 곱하는 거냐? 가로에다 세로 곱하잖아. 그럼 가로축이 뭐야? 시간, 세크. 세로축이 뭐야? 미터 퍼 세크, 속도니까. 근데 미터 퍼 세크는 분수로 했잖아. 세크분의 미터. 단위도 약분이 돼요. 단위도 약분 되니까 미터밖에 안 남죠. 그래서 결국은 밑에서 면적 구하면 이게 뭐다? 이동 거리다. 그래서 S에 대한 게 여기서도 구할 수 있겠지? 이렇게 되면은 면적이 얼마야? 10에다가 100 곱하는 거네. 그러면은 1000에다가 절반이죠? 2분의 1. 그럼 얼마가 된다? 500m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500m까지 앞으로 가는 거예요. 10초 만에. 자, 근데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 아래로 볼록한 이참수 그래프 나옵니다. 왜? 처음엔 느리잖아. 나중엔 빠르잖아. 그럼 처음에 가면 처음 1초 때 간 거리보다는 나중 1초 때 간 거리가 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속도가 더 빠르니까 나중에 가는 거리도 더 많이 증가한다. 자, 이거에 아까 얘기했던 것을 다시 한 번만 얘기해 볼게요. 한번 다른 거랑 또 연계하는 거야. 아까 뭐 했었냐면 F 델타 T가 M 델타 V다. 근데 이게 충격량이어가지고 충격량 여기가 200이다. 그래서 얘가 질량이 2km짜리 쓰니까 속도 변화가 100이다 해가지고 얘가 속도 변화가 100입니다. 100. 이 된 건데, 자, 봐봐. 너네 FS라는 식도 기억하시나? 이게 뭐였냐? 1값이죠, 1. 자, 여기서 너네가 이제 혼동하는 게 하나 있어. 아, FS니까 1값이다? 그럼 1이라는 거는 단위가 뭐야? 줄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너네가 잘 들어야 돼. 여기에서 내가 한 번도 줄이란 단위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는 그냥 물체 운동만을 표현해 준 거고 여기서부터 드디어 진짜 에너지에 관련된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 값을 구한다는 건 에너지를 구하는 겁니다. 에너지. 그럼 너네가 알고 있는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를 알고 있니? 역학적 에너지라는 걸 알고 있죠. 자, 아까 전까지 했던 거 다시 한번 그려볼게. 2kg짜리가 20N으로 힘을 준다. 이 뜻은 20N으로 힘을 주는 경우에 무조건 속도 변화가 10초 만에 얼만큼까지 변환됐어? 가속도가 10이었으니까. 야, 너는 이렇게 생각해도 제일 좋아. 가속도의 뜻이 내가 뭐라 그랬니? 시간당 속도 변화량. 맞아. 근데 이걸 이렇게만 이제 각색합시다. 시간당 속도 변화량 하지 마시고 1초당 속도 변화량을 바꾸세요. 어차피 똑같은 거야. 1초당 속도 변화. 그럼 1초당 10m/s씩 변한다는 거예요. 10초네? 몇이 될까? 100이 되겠죠. 1초에 10m/s씩 변하잖아. 그럼 10초 후에는 100m/s 돼야지. 그렇게 접근해도 되고. 자, 그러면 이 새끼가 10초 후에 속도가 얼마가 되는 거야? 100m/s가 되죠? 그지? 자, 근데 문제,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 역학적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도 있고 운동 에너지도 있는데 이 두 개 더한 거죠. 포텐셜 에너지는 뭐에 관련된 값이야? 높이에 관련된 거야. 여기 높이가 없죠? 높이가 없으니까 뭐만 생각하면 돼? 운동 에너지만 생각하면 돼.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 정도는 알지? 얼마야? 2분의 1 mv 제곱으로 구하죠. 그럼 얘가 질량 2니까 약분되면 없어지네. 그럼 속도 마지막 속도가 100이니까 얘 마지막 속도에 제곱하면 얼마 되는 거야? 이게 만줄이 됩니다. 만줄. 요게 1 에너지로 구하는 거예요. 근데 FS가 잘 봐라. F가 얼마라고? 20N 주잖아. S가 뭐라고? 거리
지금 이 물체는 10초 만에 몇 미터 간다고? 곱해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다 연계입니다. 연계. 그래서 내가 얘기 계속하지만 이 전체 지금 내가 보여준 게 일과 에너지고 아까 보여줬던 게 운동량 충격량이에요.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수업이 이 수업이라고. 이 그래프의 변환 과정을 이해하시면 훨씬 문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난 개인적으로 물리라는 파트는 이해를 하면 절반 정도는 문제를 끝났다고 봐. 근데 그 절반부터가 심화적인 문제부터는 연습을 많이 하시든가 뭐 머리가 똑띠 하면은 좀 나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개념이 되니까 연습들을 조금이라도 하기 전에 이 의미들을 좀 잘 판단하시고 문제를 접근하는 게 좀 좋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요 ST 그래프 얘도 한번 볼까? 우리 항상 그래프 나오면은 기울기와 면적을 중요하게 보랬지. 그럼 기울기 값 구하면은 뭐가 되냐? 기울기, 시간분의 거리, 뭐? 속도. 그래서 그 다음 그래프의 y축이 되는 겁니다. 다시 기울기 구하면 뭐라고? 시간 변화분의 속도 변화, 가속도. 그 다음 그래프의 y축이 됩니다. 다시 여기 면적 구하면 뭐야? 면적 구하면 뭐가 될까? 면적 똑같이 그냥 구하라니까.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 근데 가로축이 시간, 세크. 세로축에 다니는 가속도. 가속도는 세크 제곱분의 미터. 약분되죠? 남는 게 뭐야? 속도가 남죠. 그래서 여기 면적 구하면은 이전 그래프의 y축. 여기도 마찬가지야. 면적 구하면은 시간분의 속도 또 약분되죠. 남는 게 미터. 이동 거리죠. 그럼 이전 그래프의 y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 수학이에요. 수학. 뭐 얘를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어떤 점이든 상관없어요. 미분이라는 걸 해주면 요 그래프가 되고요. 얘를 미분해주면 얘가 됩니다. 얘를 적분하면 얘가 되는 거고 얘를 적분하면 얘가 됩니다. 여기 다 수학이에요. 수학. 미적분 배울 때 아마 이렇게 배울 거예요. 자, 어쨌든 기본적인 그래프를 먼저 아셔야 이제부터 문제가 해결이 돼. 자, 그런데 물리 2도 마찬가지고 물리 1도 마찬가지고 물체 운동 파트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그래프가 우리가 많이 접근하는 게 뭐다? 무조건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자, 아까부터 등가속도 운동은 뭐와 뭐가 일정해야 되느냐? 속도 변화가 일정해야 되고 방향이 일정해야 돼.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등가속 운동이에요. 자, 대신 등가속 운동은 뭐 맞아? 이거야. 이 그래프예요. 근데 등가속 운동을 할 때는 이 그래프를 식으로 정리한 게 있었죠? 세 개의 식은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내가 이제 처음에는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프로 많이 풀 거야. 근데 어느 정도 너희들이 해석이 되면 그래프를 잘 안 쓸 겁니다. 왜? 그래프를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 세 개나. 그 첫 번째 식 뭐였냐? 나중 속도를 구하는 방법은 뭐에다가 뭘 어떻게 하면 돼? V는 V0 처음 속도에다가 가속도 곱하기 시간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나중 속도예요. 자, 두 번째 S는 자 이동거리 구하는 거죠. 이동거리는 식이 어떻게 되니? 처음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한 거 V0t에다가 2분의 1 AT의 제곱을 하면 됩니다. 요게 이제 거리값. 3번식은 T를 소거시킨 겁니다. 여기에서 AT에 대한 식으로 푼 거야. 그럼 AT가 V 나중에다가 마이너스 V0죠? 그럼 T에 대한 식으로 풀면은 T는 A분의 V 나중에다가 V0 이렇게 되겠죠? 요 T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 이러면 T에 대한 식이, T가 소거된 식으로 바뀌어요. 그 식을 세워보시면 EAS는 이렇게 돼요. 뭐 제곱 마이너스 뭐 제곱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여기 이제 나중 속력입니다. 그래서 EAS는 나중 속력의 제곱 마이너스 처음 속력의 제곱을 해주면 된다. 요게 그래프를 식으로 바꿔낸 겁니다. 식으로. 뭐 이것만 한번 얘기해 볼까? 자, 여기 처음 속도가 V0래. 얘가 이렇게 됐대요. VT 그래프입니다. 야, 근데 지금 얘 기울기가 가속도랬죠? 기울기가 가속도예요. 기울기가.
근데 기울기를 구할 때 우리 어떻게 구하냐? 얘가 나중 속도.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 기울기는 x 증가량 분의 t분의 나중 속도 v 나중에서 처음 속도를 빼죠. 처음 속도 뺀 거 이게 기울기예요. 자, 근데 결국은 뭐냐면은 이 기울기라는 게 x축에 대한 y축 값이잖아. 그럼 지금 이 x축에 대한 y축 값이 결국은 가속도 요게 해당하는 거니까 나중 속도에 대한 값으로 x축 성분을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면적을 한번 볼까? 면적을. 지금 여기 면적만 따지면 어떻게 되냐? V0에다가 t 곱한 거잖아.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됐을 삼각형은 요 값이 t고 요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뭐 그렇게 하면 돼. 하면 되는데 결국은 이 기울기에 따라 가지고 y축 성분이 결정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잖아. x축 성분분의 y축 성분이 가속도라고. 근데 우리는 y축 성분이 궁금해. y축 성분이라는 거는 a에다가 x축 성분 곱하면 되죠. 그래서 y축 성분이라는 거는 a에다가 t 곱하면 된다 이거예요. 얘 y축 성분이 at예요, at. 요게. 그럼 여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에다가 t에다가 at 곱하면 at의 제곱이 되죠. 이게 면적이야. 그래서 면적 s가 v0t에다가 2분의 1 at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 식은 다 그래프를 해석한 거예요. 해석한 거. 자, 이 정도까지 하면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이해가 될 거야. 뭐 이제 잘 하시는 분들은 이건 뭐 다 알 건데 한번 정리하라고 얘기를 해준 거고. 자, 이제 조금씩 괴상한 그래프로 가봅시다. 자, 괴상한 그래프가 이제 나오는 첫 번째 VT 그래프가 음의 기울기 값이 나올 때입니다. 요렇게 나왔다라고 볼게. 자, 여기가 5초, 여기가 10초, 여기가 10m/s, 여기는 마이너스 10m/s. 자, 너네 속도라 그랬어? 이게 속력이라 그랬어? 속도야. 이제부터 VT 그래프는 무조건 속도예요. 야, 근데 이게 마이너스 속도의 뜻이 뭘까? 방향이 반대입니다. 가속도든 속도든 마이너스 값의 뜻은 내가 설정한 방향의 반대로 간다는 뜻이에요. 왜? 속력은 아무리 느려봐야 몇이야? 0이 제일 느려. 여기 마이너스로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속도든 가속도든 내가 설정한 방향에 반대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이너스 값의 뜻이. 자, 그러면 얘는 AT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될까? 일단 가속도라는 게 VT 그래프에서의 무엇이었어? 기울기라 그랬죠? 그럼 기울기 일단 구하면 5분의 마이너스 10이네. 그럼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로 일정하겠네. 요게 이제 AT로 바꾸신 거고 ST로 자,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ST. 일단은 이동 거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거리를 알려면은 VT 그래프에서의 뭐가 중요하다 했어? 면적. 넓이 맞아. 면적. 그럼 여기 면적도 있고 여기 면적도 있죠. 근데 저 위의 면적은 잘 봐. 위의 면적은 X축도 플러스 값이고 Y축도 플러스 값이에요. 그럼 얘 면적은 플러스의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는 X축이 플러스지만 Y축이 마이너스에 해당하잖아. 그럼 플러스에다가 마이너스 곱하는 거죠. 면적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면적의 뜻이란 말이야. 그 의미가 뭐야? 저 새끼는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지만 얘는 마이너스의 면적, 뒤로 가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에 대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까지와 여기까지가 다 면적이 같죠? 그러면 얘의 평균 속도는 얼마일까? 자, 일단 앞에 S가 얼마 나와? 앞에 S, 요거. 값이 얼마야? 25죠? 5에다가 10에다가 2분의 1이니까 25m. 그럼 25m를 찍는 거예요, 여기. 그럼 25m 지점까지를 5초 만에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야, 느려지는 거야? 느려지죠. 10이라는 속도에서 0까지 되잖아. 그러면 속도가 느려지니까 일단 2차 함수 그래프가 나와야 되는데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나와야 돼?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나와야 돼?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나와야 됩니다. 왜?
1초당 가는 거리가 점점 작아지니까. 1초 때는 이만큼까지 갔으면 이만큼. 그 다음 1초 때는 여기까지밖에 못 가죠. 그 다음 1초 때는 여기까지밖에 못 가지. 가는 거리가 점점점 작아진다는 뜻이야.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뒤로 돌아서 가는 거지만 속도가 속력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빨라지죠.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입니다. 만약에 너네 이거를 속력에 대한 그래프로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 속력 그래프는 음의 기울기가 나올 수 없어요. 그러면 음의 기울기가 아니라 마이너스 값으로 못 내려가. 여기서 일로 가는 거죠. 뒤로 돌아가는 거지만 빨라지는 거예요. 빨라지는 거. 그래서 결국 여기서도 빨라지는 거니까 그래프가 그대로 꺾이면 됐죠, 내가. 그러면 앞으로 25m 갈 다음에 얘도 25m니까 결국 출발점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출발점으로. 그럼 평균 속도는 얼마야? 제로죠. 출발점에서 도착점에 이은 직선거리가 없잖아. 이런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돼. 자, 마지막 등속 운동. 얘는 VT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나올까? 등속 직선 운동이에요. 일정한 속도로 간다며. 그치? 자, 그럼 얘가 ST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 시간당 간 거리가 어때? 일정하게 가죠. 1초대 속도, 2초대 속도, 3초대 속도 다 똑같으면 1초대 간 거리, 2초대 간 거리, 3초대 간 거리 다 똑같이 가야 돼. 여기 이제 등속 운동이거든. 자, 그럼 가속도는 얼마야? AT 그래프 0이죠. 왜? 분명히 얘기했지만 AT 그래프에서의 기울기가 가속도야. 기울기가 0이죠. 그럼 여기 0이야. AT가 0이야? 가속도가 0이야? F는 얼마야? 0이죠. F는 MA라는 공식에 A가 0이면 F도 0이죠. 결론, 등속 운동은 힘을 받지 않는 겁니다. 등속은 외워야 되고, 힘을 받지 않을 때 등속 운동을 해. 힘을 받지 않는다는 게 뜻이 뭐야? R자임이 0일 때입니다. 다음 시간에 뉴턴 법칙 할 건데 계속 중요하게 얘기할 거야. R자임이 0이면 등속 직선 운동을 합니다. 꼭 기억해야 돼. 문제에서 R자임이 0이다. 아, 등속 운동이구나. 또는 문제에서 등속 운동이다. 아, R자임이 0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야 돼. 여기도 나와 있죠? 등속 직선 운동의 조건, R자임이 0이어야 됩니다. R자임이 0이어야지만 힘을 받지 않아야지만 등속 직선 운동을 합니다. 그 다음 내가 아까 적어준 세 개의 식 있죠? 아무 때나 쓰면 안 돼. 그거 내가 식을 쓸 때 옆에다 뭐라고 썼어? 등가속 운동이라고 썼을걸? 등속 운동일 땐 절대 그 식 쓰면 안 돼. 등속 운동이면 그냥 이거야, 이거. 그럼 이거 그 V에다가 여기가 T니까 면적은 그냥 VT죠. 이걸 뭐 V0 플러스 2분의 AT 안 된다고. 가속도 자체가 없으니까. 자, 여기 등속, 등가속 이런 그래프의 해석이니까 너희 그래프를 먼저 잘 해석을만 하면 앞쪽 파트 쉽다 그랬어. 다 얘기했어요, 이제. 상대 속도 뭐 좀 이따가 한번 그것만 얘기할게. 됐어. 쉬었다가 이제 문제 몇 개만 풀어봅시다. 쉬었다 합시다.